서민과 중산층에 혜택을 주는 것이냐 부자 감세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어떤 세금이 어떤 기준에서 달라지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죠.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욱 기업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13조 1천억 원 규모의 감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소득세 등을 모두 줄이겠다는 건데 네.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 네. 우선 소득세 이목이 지금 집중됩니다. 그렇죠. 소득세 하면 소리 없는 증세다 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15년 만에 조정이라는데 당장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한 평균적으로 80만 원가량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소득자는 어떤가요? 지금 고소득자는 1억 2천만 원이 이제 넘어가면 지금 근로소득 공제하는 게 이제 50만 원인데 30만 원 지금 내리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물가 상승도 많고 그런데 지난 5년간을 보면은 월 평균 임금을 보면은 한 17.6% 올랐는데 예. 지금 사실 근로소득세나 보험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39%가 올랐어요. 예. 조정할 때가 됐죠. 그리고 특히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기승을 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 때는 해야 되는데 예. 과연 이게 어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뭐 모습들을 지금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봉 7,800만 원 정도면 네. 지금 한 530만 원 내셔야 되는데 한 476만 원으로 줄고요. 예. 5천만 원 정도면은 170만 원에서 한 152만 원 정도로 소득세는 줍니다. 예. 그리고 하위과표 두 개를 200만 원, 400만 원 좀 올렸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혜택이 돌아가시고요. 뭐 식대라든가 이제 그다음에 카드 쓰는 거 이거 3년 또 연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관람 등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무주택자들은 이제 15%.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사실 세제 개편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로 이게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액 부담을 지금 줄여주는데 굉장히 확 맞춰져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갑론을박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갈라 그러면 사실 이제 선진국들이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소득 물가 연동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 만에 지금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데는 생계비 지수로 요 세금이 요번에 생계비가 하고 물가가 오르면 그게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지금 선진화되려고 그러면 이러한 좋은 제도들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정교한 모델이 있는 거군요. 때에 그렇죠. 따라서. 스웨덴 같은 데는 매년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눈에 띄게 첫 번째라서 눈에 띄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득세만큼 또 이목이 집중되는 게 바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약을 계속했었죠. 선거 때부터. 근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국민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과연 종부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시 자료가 있는데요. 내년 2023년 종부세 변화가 1주택자 동대문구의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이 개편 전보다 한 111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저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런데 다주택자 아파트가 3채, 마포, 강남, 대전에 있는 다주택자는 개편 전에 종부세를 1억 4,700을 내던 게 3,500으로 1억 1,000여만 원이 줄어듭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보니까 확 와 닿네요. 조세 저항은 줄겠지만 어쨌든 저것도 과연 저게 정상적인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공평한 징세냐 였냐에 대해서 또 근본적으로 했죠.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건 징벌적 과세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줬느냐? 그런 딱히 지금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정부 당국에서는 집값이 좀 안정세를 가 있잖아요. 이때야말로 종부세 개편의 적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에 해당하는 자가 사실 93만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구의 4%인데 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이 종부세 세율이 사실 2배였거든요. 그거를 단일화했습니다.
단일화해서 이번에 이 세제 개편의 아주 핵심 내용은 이제 그걸 매기는 방법을 개편을 한 거죠. 그래서 집값을 중심으로 네. 집의 개수가 아니라 집값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일단은 뭐 공정한 과세라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부분들이 네.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06년 이후에 예. 지금 기본 공제 이 조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세도 근본적인 손을 대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은 징벌적 과세라는데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예. 조금 이 부동산은 참 풍선 효과가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누르면 딴 데로 가는데 어디로 이건 전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소득세와 종부세에 이어서 또 정부, 법인세도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기업의 세부 부담을 좀 줄여서 이게 투자와 또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되는 그런 걸 노리는 건데 일반 뭐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근데 낙수 효과는 허상이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이게 기업 투자로 이어진다라는 검증 자료가 없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들을 위해서 네. 좀 더 효과적으로 법인세 깎아준 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은요? 지금 뭐 감세라는 게 사실 전통적으로 불황급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해서 성공한 거는 1984년도 레이건 행정부 이후에는 예. 없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최근에 영국 같은 데는 또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어요. 근데 네. 저희 나라는 법인세 지난 5년 동안 선진국들이 내릴 때 네.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제 반대 현상으로 가는데 맞는 부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1% 줄일 때 설비 투자가 3.6%가 오르는 거는 통계적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가는데 혜택을 보는 그 이제 뭐 집중 혜택을 수혜를 받는 그 그룹이 사실 대기업 쪽이 더 많은 거죠. 왜냐하면 예. 3천억 이상에 대해서 지금 이 조정이 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기업은 한 4조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고 중소기업은 한 2.4조니까 한 1.7배 정도가 지금 대기업이 더 많은 부분들을 가는데 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줄이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이제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투자로 연결시키느냐는 후속 조치까지가 갈 때 이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낙수 효과에 네. 굉장히 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13조 뭐 얘기도 나오고 몇 조가 가고 뭐 이러는데 이래 봐야 국세에 3%밖에 사실 안 네. 되는 부분들이라서 예.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면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보완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주목되는 인하 결정이 바로 요즘 주린이 동학개미 주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많이 좀 속상하실 텐데 일단 증권거래세가 3년 동안 35% 내리고 또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는 건데 주식 양도소득세가 100억 원 이상일 때만 보유하겠다. 근데 100억 원 이상 주식 갖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많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많지 않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대주주 분류가 이제 10억에서 네네. 100억으로 가는데 자 이제 우리 주린이들 개인 투자자들 잘 아시겠지만 연말이 되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느라고 물량이 막 나왔고 맞아요. 시장이 굉장히 교란되는 부분들을 네. 고치겠다고 하는 부분들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거 뭐 이제 100억으로 올려서 분명히 이것이 나쁘게 활용되는 부분도 있고 또 큰 손이 유입됨으로 해서 네.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0억의 대주주 부분은 사실 재벌 대주주들을 감시하는데 굉장히 효과는 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재벌들이 이제 변칙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네. 증시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연말에 교란적인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갑자기 나가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예.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속도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일반 서민들이라면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겠죠. 덜 내고 또 돌려받는 거 많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반발의 목소리들도 상당합니다. 자,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지원을 위해 재정이 확충돼야 하는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하면서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표현입니다. 글쎄요, 윤 대통령은 중산층 서민 세부 부담 줄이기 위한 거다 이번 개편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상화 과정입니까? 아니면 부자 감세입니까?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딱 세제만 놓고 보면은 예. 이게 이 이후에 후단 조치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그럼 이제 기업이 투자가 확대가 되고, 그러니까 자, 세금을 감세된 부분을 어떻게 투자로 연결해 주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투자 확대가 바로 경제 성장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럼 그것에 따라서 세수가 확충되는 부분이 어떠냐. 이 부분이 삼박자가 지금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 한 축만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갑론을박이 많은데, 이런 이제 세제 개편안은 법 재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많은 이제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 촘촘하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조세 부담률이 예. 개인당 하는 것이 지금 20.7%까지 좀 올랐어요. 자기 소득의 20% 그냥 조세는 내요. 네.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좀 그냥 사회 보장금 내는 것까지 하면은 28.6%예요. 다른 나라 비해서 뭐 정리 많이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불안과 어려울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감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것이 장기간으로 가서 우리 전체를 국가의 재정을 지금 손실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예. 분명히 불황 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는 걱정이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근로소득세를 안 내시는 근로자가 예. 지금 한 40%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에서 갖고 가야 될 조세 개편안의 기본적인 생각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로 가서 이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고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는 부분까지가 네. 함께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서민들이 당장 뭐 발등에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효과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08년 MB 첫 해였죠. 그 네.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세제 개편안입니다. 진짜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는 이제 뭐 요 추후에 2년 내지 3년 후에 이제 이런 이 감세된 부분들이 민간에서 잘 돌 수 있는 부분들로 네.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지금 뭐 대내적인 여건이 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치 않은 듯한 네. 지금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감을 때 저수지 바닥이 보일 때 사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바닥 밑에 뭐인가 보이는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업가 정신이고 또 기업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사실 저는 한편으로는 자 같이 기업 규제도 완화해 주는 부분을 해서 진짜로 빨리 뛸 수 있게 몸을 가볍게 해서 글로벌 경쟁력 갖추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곳간이 통통 빌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 하고 있어요. 문제 없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이러면 지금 290조를 지금 해야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다 가는데 예. 이러면 2026년까지 이제 13조가 줍니다. 그러나 경제가 커졌을 때는 예.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세수의 확창이 되기 때문에 좋고요. 오늘 사실 오늘이 역사적인 날입니다. 무슨 날이냐면 1961년도에 예. 7월 22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재건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처음 발표한 네, 날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기운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세계 선진국의 초인류 국가로 나가는 첫날이 된다는 기분으로 세제 개편안이 우리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좋은 해안들을 좀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영 원장님 말씀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